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긍정심리학과 상담이라는 과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합니다. 저도 지금 사실 조금 어색합니다. 강의실에서 만나서 대학원 수업을 토론식으로 진행해야 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제가 기계에 크게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동영상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서로가 좀 불편하지만 좀 우리가 서로가 도와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긍정심리학과 상담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전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명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심리학과 상담. 이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죠. 세 단어입니다. 긍정, 두 번째 단어 심리학, 세 번째 단어 상담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단어가 계속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담학은 심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 상담학 또는 상담 심리학 이렇게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긍정심리학이라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긍정심리학이라 제 강의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이미 좀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심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는 다음 주에 제가 강의 시간에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하는 프로이트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나 아론베크의 인지치료나 또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심리치료나 또 우리가 그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나 존 볼비의 애착이론이나 또 현대 비혼의 애착이론 또 우리가 인본주의 심리학 이런 것들을 보면요. 사실 이 심리 이론들은 부정의 심리학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 갈 수 있습니다. 부정의 심리학과 긍정의 심리학이라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부정의 심리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정확히 내려야 그 다음에 긍정의 심리학의 정의를 좀 명확히 내릴 수 있습니다. 부정의 심리학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지금 A라는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심리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가려면 그 원인에 찾아가는 그 종점에 딱 가면 뭐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문제와 직면을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즉 원인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현재 그 A라는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 원인을 찾아가 보면
언제 그것을 경험한지는 모르겠지만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토킹 큐어 말의 치료를 통하여서 자기를 얘기할 때에 문제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아프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계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정의 심리학을 대신할 뭐 다른 심리학이 없을까? 프로이트나 아들러나 융이나 또한 그 뭡니까? 멜라니 클라인이나 위니컷이나 또 존 발비나 비온이나 뭐 이런 이 제일 심리학군이나 이심리학군에서는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인지주의 심리학이나 제3의 심리학군에서는 인본주의 심리학이나 실존주의 심리학이나 이런 것을 대신할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새로운 이론을 심리학이 요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즉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긍정의 심리학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심리학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면서 그러면 연구의 대상을 좀 다르게 하자. 지금까지 부정의 심리학에서의 치료의 대상이나 연구의 대상은 환자들이었습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목표는 뭘까요? 치료하자는 겁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해야 됩니다. 진단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에 합당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부정의 심리학입니다. 그러나 21세기 딱 들어오면서 이 부정의 심리학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이론이 뭐가 없을까? 라고 고민했던 분이 마틴 셀리그만 박사입니다. 이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부정의 심리학을 대체할 뭔가 없었겠을 때 그가 가정을 한 것이 긍정의 심리학입니다. 일명 우리나라에서는 행복 심리학이라고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긍정의 심리학의 연구의 대상은 환자들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계에서 그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의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마틴 셀리그만 박사 말하는 성공한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진짜 행복한 사람, 그의 마음이 건강한 사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면서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조사해 봤습니다. 그들을 연구조사해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 우리 사람들에게는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 음양어에서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향성이 있으면 내향성, 내면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도 적극적인 면이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소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구조가 양면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마틴 셀런 박사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자기 삶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는 비관적인 것, 자기 안에는 부정적인 것을 바라본 것, 그 대신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대신에 자기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더라. 자기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이 긍정적인 면을 강화시켜준다. 긍정적인 면을 확대시켜준다. 긍정적인 면을 팽창시켜준다. 그래서 이 마틴 셀먼 박사가 이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하니까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긍정성을 찾아서 그래서 조금씩 확대시켜주고 성장시켜주고 강화시켜주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점점 작게 만들어 가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긍정의 심리학입니다. 사실 긍정의 심리학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의 길로 가게 하는 하나의 이 단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긍정심리학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는 이 긍정심리학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우리 상담 심리에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탐색하고 연구하고 또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의 목표가 한 5가지로 제가 강의 계획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좀 이해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긍정심리학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자. 두 번째입니다. 긍정심리학의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심리학을 보면 여러 다양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럼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주요 개념들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좀 명쾌하게 이번 학기에 이해해보자. 세 번째입니다. 긍정심리학을 중심으로 행복 정진에 대한 방법을 이해한다. 일반적으로 이 긍정심리학은 이 긍정심리학에서 말해주는 행복의 의미,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자 이거죠. 사실 여러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사랑입니다. 프로이트도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치료를 해줘서 자기로 살아가게 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며 살게 하는 것, 진짜 행복자로 만들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부정의 심리학이나 부정의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트, 긍정의 심리학의 아버지 마틴 셀리그만, 이 두 사람이 100년의 세월이 이렇게 인물은 다르지만 다른 환경,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시대도 다르지만 부정의 심리학이든 긍정의 심리학이든 추구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러나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할까? 어떻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알러브 미로 살아가게 할까? 이 방법이 다릅니다. 부정의 심리학의 아버지의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게 할까 했을 때 어떻게 하지 물으면 이렇게 갑니다. 현재 너를 괴롭히고 있는, 현재 너 마음에 괴롭히고 있는, 너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너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자존감이 낮은 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나, 여기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라.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문제의 원인을 네가 깨닫든지 논박을 하든지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보면 깨어버리든지 여기서 네가 벗어나야 된다. 너가 벗어나야 된다. 이게 부정의 심리학입니다. 긍정의 심리학도 목적 같습니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마음이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양한대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럼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아프지 말고 행복할까? 어떻게 나를 사랑할까라고 했을 때는 이 긍정의 심리학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너 안에 있는 문제로 버려가지 마라. 그리고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원인을 자꾸 찾으려가지 마라. 그 원인을 자꾸 찾으면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괴로우냐, 뭐 자꾸 너를 고치려고 하느냐, 뭐 자꾸 너를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상담을 공부했지만 상담의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변화 아닙니까? 그 인지의 변화든 정서의 변화든 행동의 변화든 이 변화 아닙니까? 뭘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뭐 자꾸 원인을 찾아서 문제 안에 있는 과거나 뭐 무의식에 있는 나나 아니면 비합리적 사고에 잡히는 나나 나로 살아가지 못한 나나 이런 만나면 아프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말한다. 그 대신에 너 안에 있는 강점을 찾아라. 너 안에 있는 덕성을 찾아. 큰 덕자, 품성성자. 큰 품성을 찾아라. 강점이라면 어떤 재능적인 측면이 있겠죠. 능력적인 측면이 있겠죠. 강점이라면 재능이고 능력적인 측면, 역량적인 측면 이런 게 있겠죠. 그럼 덕성이 뭡니까? 덕성은 큰 덕자입니다. 이 큰 덕자 품성이라. 품성이라. 이 품성이 뭐냐면 이 마음 신변의 날생자.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그 마음. 이걸 유고에서는 인의 예지라 합니다. 인의 예지의 마음. 인이라. 오직 마음이라. 자비의 마음이라. 의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 예라. 겸손한 마음이라. 지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뭐하느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 마음이라. 이 인의 제 마음입니다. 내 인의 제 마음을 내가 그대로 간직하고 사는 것, 이걸 큰 덕이라 합니다. 즉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마틴 세론 박사는 뭔가 문제를 가져 있으면 얘들아, 이런 말입니다. 얘들아,
네가 네 안에 있는 역량 봐라. 네가 내 안에 있는 재능 봐라. 네가 뭐 잘하는가 봐라.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봐라. 또 하나 있습니다. 얘들아, 너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 기독교로 치면 이런 거죠.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아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 이것도 전부 다 마음이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이런 전부 다 마음입니다. 그것 봐라. 그것 보고 그걸 보면서 그다가 너희가 거기에 집중해가라. 거기에 집중하면 그것들이 커진다. 점점 잘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못났던 거,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이 조금 올라간다. 이걸 바라보면서 행복을 연습해라. 이것이 이 긍정의 심리학입니다. 이것을 행복해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긍정의 심리학을 조금 전에 말했던 상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다섯 번째는 긍정 심리학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한다. 이렇게 좀 교육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는 이 긍정의 심리학과 상담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기독교적으로 좀 변형을 할까? 어떻게 이것을 좀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가 본어겐 거듭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 주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님의 성품을 어떻게 발견하면서 진짜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할까? 이렇게 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제가 이 긍정의 심리학과 이 상담을 통하여서 좀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긍정의 심리학에 있는 이론과 아이디어와 개념을 이렇게 가져와서 기독교적으로 적용해서 좀 바꾸는 작업. 이거 저는 일명 제가 마음 평안이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마음 평안. 이렇게 보이시나요? 마음 평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 평안.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같이 연구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도 저에게 도움 주고 저도 여러분에게 도움 줘가지고 긍정의 심리학을 기초로 한 마음 평안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이번 학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만들면서 제가 이 마음 평안을 가져온 것도 여러분들 아시지만 내적 치유 있잖아요. 이 내적 치유가 이 일심리학군이 정신역동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 꿈이 내적 치유도 굉장히 좋은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내적 치유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좀 새롭게 만들자. 긍정의 심리학을 기초로 해서 뭔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이 막 행복 훈련,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마음의 평안 훈련,
이 프로그램을 만들자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면 평안, 내적 평안이라다가 가장 좋은 것이 제 생각에는 마음 평안 프로그램을 서로 만들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훈련할 수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자 싶어서 그런 쪽으로 좀 운영해 갈까 생각합니다. 긍정의 심리학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안에 좀 얹어서 그래서 이번 수업에는 여러분들에게 한 학기 초기에는 이 긍정의 심리학이 뭔지 전체적으로 훑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각자가 이 긍정의 심리학의 이론을 기초로 한 이 마음 평안이 뭔지 같이 공부하고 그 안에서 우리 기독교 상담자로서의 적용을 우리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생각해 봅니다. 수업 진행은요. 저와 함께 수업을 계속해 오신 분은 또 익숙해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신입생들도 있을 것이고 수업은 크게 세 가지 이 순서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는 발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론, 세 번째는 제가 강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발제는 그 각 주의 주제마다 내가 관심 있는 주제 또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해서 내가 연구를 통해서 한 30분 정도 발표하거나 하면 또 우리 학생들은 이걸 듣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것을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는 그런 시간 갖고 그러고 나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강의를 전체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첨삭 지도하고 또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으면 논문 형식으로 밑에 각 줄을 좀 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학기에는요 긍정심리학의 주 교재는 제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내외에 긍정심리학 책이 나온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주 교재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긍정심리학은 긍정심리학을 베이스로 해서 마음 평안이라는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긍정심리학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이 긍정심리학 책이 많이 읽혀지고 또 소개되고 하는 것은 2011년에 쓴 이 마틴 셀링만 박사가 쓴 긍정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김인자 박사님이 번역을 했고 물풀의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하나의 뭘까 이 가장 핵심적인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책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아주 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서 어떨 때는 좀 분산된 느낌도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실 때는 내가 필요한 파트도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권성만 이 교수님이 쓴 긍정심리학 해가지고 소주제로 행복의 과학적 탐구 학지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권성만 이 교수님이 서울대학교에서 행복심리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또 심리학과 교수님 계시면서 이 긍정심리학에 참 우리나라에서 많이 연구한 분입니다. 정말 이 긍정심리학의 대가이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분은 또 이 마틴 셀그먼 박사의 이 긍정심리학의 이론을 통해서 그분 나름대로
또 우리 한국 쪽으로 또 이 긍정 심리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것은요. 마틴 세그만 박사가 썼는데 2008년에 나온 책입니다. 학습된 낙관주의입니다. 학습된 낙관주의. 이 책이 21세기 북스에서 나왔는데 이 책도 아마 여러분들이 긍정심리학을 공부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보겠죠. 마틴 셀리먼 박사가 쓴 두 책, 긍정심리학과 학습된 낙관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성만, 우리나라의 서울대 교수님이 쓴, 권성만 교수님이 쓴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학지사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긍정심리학에 가보면 하나의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몰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몰입. 근데 이 마틴 셀리먼 박사는 이 몰입이라는 게 당신이 이렇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학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가져온 것이 몰입입니다. 이것을 쓴 사람이 짐 로호와 토니 슈워처라는 이 교수님이 쓴 뭔가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뭔가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 번역은 유영만과 손영건 분이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한은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런 좋은 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갖고 있는 이 긍정의 심리학 책이나 아니면 다른 책들을 보고 이렇게 같이 좀 연구하고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주별 팀 발제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오프라인이 시작되면 그때 우리가 발제를 좀 준비하고 발제 순서 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평가입니다. 학습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출석이 10점을 하겠습니다. 10점. 10점을 하겠습니다. 출석을 10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제를 아마 30점으로 좀 할까 50점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하고 수업 참여 그리고 지적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적 보고서가 20점 이렇게 좀 배점해서 100점 만점으로 그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100점 만점으로. 그래서 지적 보고서는 또 여러분들이 이미 제 수업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수업의 특징이 지적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알지자. 내가 그 주에 내가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한 페이지 써내는 겁니다. 이 형식도 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이 오픈되면 그때 가서 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에 이 긍정심리학과 상담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긍정심리학과 상담에 대해서 OT를 듣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또 이메일 주셔도 되고 또 전화하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동영상을 통해서 이 긍정심리학과 상담 수업에 시청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지나가서 강의실에서 비대면이 아니라 면대면을 통해서 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는 또 온라인 강의를 또 해야 되네요. 다음 주에 또 온라인을 뵙고 또 4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지나가서 강의실에서 면대면으로 토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여기 우리 제 수업을 듣는 분들도 건강 꼭 챙기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강의실에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